이번 시간은 대한조선공사 옥포조선소 건설을 둘러싼 정부와의 교섭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2년 8월 대한조선공사의 내부 승인 요청에 대해 경제기획원은 사실상 거부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대한조선공사에 대한 차관 제공자가 확실하지 않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대한조선공사가 제시한 차관 조건은 흥미롭지만 과거 유사한 사례에서 확인 과정에 무산된 예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경제기획원은 우선 정부의 공적기관에 의하여 확실한 차관인지 여부를 확인한 연후에 구체적 사업계획 검토를 하겠다고 대한조선공사에 통보하였습니다. 경제기획원이 차관 제공자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을 이유로 내부 승인 거부 방침을 통보하자 대한조선공사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1972년 10월 30일자로 외자도입 규정 제8조 1항에 의거하여 차관계약서, 세부사업 계획서 등의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옥포조선소 건설에 대한 정식 승인 신청, 다시 말해 차관계약 인가 신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세부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앞서 소개한 8월 시점의 사업계획서와 대체로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부지 매립 면적, 생산계획, 수지 예상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1972년 8월 작성한 최초 사업계획서에서 2년간으로 계획된 공사기간은 1973년 1월부터 시작하여 1974년 12월 완공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문제는 차관계약서였습니다. 여전히 차관 제공자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홍콩 BFBC와의 차관 알선 계약서가 첨부되었습니다. 다만 차관 조건이 연리 7.5%, 15년 거치 일시상환에서 연리 8%, 20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변동되었습니다. 차관 제공자가 확정되지 않으면 내부 승인을 할 수 없다는 경제기획원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BFBC와의 차관 알선 계약서로 차관 도입 정식 승인을 신청했으면 물론 신청 시점에서 불과 2개월 후 조선소 건설을 시작하겠다고 결정한 대한조선공사의 선택은 어떤 상황에서 나온 것일까요? 경제기획원 검토 과정에서 거부될 것이 명확한 차관 도입 신청을 결정한 대한조선공사의 내부적 판단 과정은 아쉽게도 자료 부족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한조선공사가 현대 울산조선소 건설을 의식하면서 이에 버금가는 신조선소를 옥포만에 건설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했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이것은 정식 신청서에 명시한 공사기간에서 확인됩니다. 경제기획원의 내부 승인을 받을 목적으로 작성한 8월 세부사업계획서에는 공사기간이 명시되지 않고 자금 확보 후 2년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10월 말 정식 신청에서는 자금 확보가 여전히 미정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974년 1월 시작하여 1974년 12월 완공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정부 승인 절차와 관련해서도 차관 제공자가 확정되지 않으면 승인할 수 없다는 정부 방침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2개월 만에 재무부, 상공부, 건설부 등 관계기관 기술검토 요청과 그 결과를 바탕으로 외자도입 심의위원회를 열어 승인하는 것은 무리한 일정이었습니다. 건설기간도 경험이 없는 후진국의 구식조선소가 100만 톤급 최신식 조선소를 2년 만에 완공한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과제였습니다. 1972년 3월 착공한 현대 울산조선소의 경우를 보더라도 1974년 6월 말 1단계 완공만을 보았습니다. 2년 3개월에 걸린 것인데 이것만으로도 준공식에 참여한 박정희 대통령은 치사를 통해 다른 선진국가에서도 그 예를 볼 수 없는 가장 능률적이고 빠른 건설이었다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결국 대한조선공사가 경제기획원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차관 도입 신청을 강행한 것은 정부에 대해 본인들의 옥포조선소 건설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한편으로 1974년 완공을 목표로
한창 건설 중이던 현대 울산조선소를 강하게 의식한 행위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출 전문 대형 조선소라는 한국 조선산업의 새로운 길을 건설회사에게 선점당하고 싶지 않은 한국 대표 조선 전문기업 대한조선공사의 의지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경제기획원이 차관 도입 승인을 위해서는 차관 제공자가 확정되어야 한다는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조선공사가 정식 차관 도입 승인 신청을 하자 정부는 외자도입법 규정 절차에 따라 심의에 착수하였습니다. 경제기획원은 대한조선공사 신청 당일인 10월 30일자로 상공부, 재무부, 한국산업은행, 건설부 등 관계관청에 기술검토 요청을 하였습니다. 기술검토는 11월 초에 완료되어 경제기획원에 보고되었습니다. 각 부처의 의견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재무부는 확정 차관 계약서가 추후 제출되면 검토하여 회부할 것이라고 하여 검토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상공부는 현재 울산에 건설되고 있는 대단위 조선소와 같은 규모의 추가적 조선소 건설을 환영한다고 하여 상대적으로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외자 도입법에 준하는 검토는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관계기관 기술검토를 취합하여 경제기획원이 종합적으로 내린 결론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수출 신장과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인정되지만 본격적인 검토는 차관 제공자가 확정된 후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이 사업이 시설 규모 및 소요 자금의 방대함을 고려할 때 민간기업 단독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우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계기관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임도 들었습니다. 여기서도 옥포조선소 건설 계획이 정부와의 상의 없이 대한조선공사가 독자적으로 추진한 것임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결국 대한조선공사의 옥포조선소 건설과 관련된 차관 도입 승인은 외자도입 심의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못하고 경제기획원 내부 결재 과정에서 보류되었습니다. 그런데 극적인 반전이 그해 12월 말에 일어났습니다. 차관 제공자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한조선공사의 옥포조선소 건설 계획의 추진을 보류시켰던 정부 방침은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반대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1972년 12월 말 경제기획원은 대한조선공사 대표이사를 수신초로 하여 돌연 사업계획을 검토하겠으니 옥포조선소 건설에 따르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추진 방법, 기술 제휴 및 차관계약 추진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1973년 1월 23일자로 대한조선공사는 정부로부터 그토록 희망했던 차관 도입과 관련된 내부 승인이 이루어졌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상공부 장관 명의의 통보서에는 사업성 검토 내지 차관 등은 외자도입법 등 관계 법령과 절차에 의한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대한조선공사가 요청한 정부 내부 승인이 이루어졌으니 계획하고 있는 대단위 조선소 건설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972년 8월 홍콩 금융 컨설팅 회사 BFBC와의 차관 알선 계약서 체결을 계기로 대한조선공사가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했던 내부 승인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정부는 1972년 11월까지도 차관 제공자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정식 승인은 물론 내부 승인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불과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태도가 정반대로 바뀐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정부 방침 변화의 직접적인 계기는 1973년부터 시작된 중화학공업화로의 정책적 전환에 있었습니다. 정초 박정희 대통령의 중화학공업화 선언으로 시작하는 이 국면 전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